오늘은 화장하면 더 도드라지고 만지면 오돌토돌하게 느껴지는 지긋지긋한 좁쌀 여드름 없애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요즘처럼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좁쌀 여드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가리려고 화장을 해도 더 부각되고 여러 가지 화장품을 발라봐도 더 심해지는 것 같고 심지어 피부과 와서 압출도 해보고 관리를 받아봐도 그때뿐이고 또 올라와서 정말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은 팁과 실제 환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었던 좁쌀 관리법 을 정리해 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좁쌀을 제대로 없애려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팁들이거든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계속 좁쌀이 생기는지 이해가 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감 잡으실 거예요. 그럼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좁쌀 여드름은 비립종과는 다르게 가운데 구멍이 있는 게 보이고 압출 시에도 바늘로 그 부분을 찔러 피지를 빼내는데요.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과도한 각질이 쌓여서 모공을 막는 경우, 둘째는 수분이 부족해지면서 유수분 밸런스가 깨지는 경우예요. 해결 방법은 모공이 막히지 않게 각질만 잘 정리해주면 되고 피지 조절과 유수분 밸런스만 맞춰주면 되는 거겠죠. 그렇다면 피부과에서는 좁쌀 여드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집에서도 비슷하게 할 수 있지만 염증이 없는 작은 좁쌀 여드름일 경우와 피부과에서 압출 관리를 받으면서 홈케어로 유지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피부과에서 하는 관리 순서대로 홈케어로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각질 제거와 꼼꼼한 클렌징입니다. 우선 피부과에서는 좁쌀 여드름 피부 표면에 바르는 스케일링 성분을 올려주어서 쌓인 각질과 피지를 녹여서 제거해 줍니다. 집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과도한 각질을 분해하고 피지를 제거해주는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서 주 1회에서 2회 정도 세안할 때 쌓인 각질을 제거해 주시면 되는데요. 방법을 보시면 효소 세안제 가루를 50원 정도 양만큼 볼에 덜어서 물을 조금만 넣고 거품을 만들어 피부의 도포에 가볍게 롤링해주고 헹구어주면 각질이 정리되는 간단한 방법이에요. 여기서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따뜻한 스팀 타올을 2분에서 3분 정도 피부에 먼저 올렸다가 효소 각질 제거제를 발라주시고 헹구어내는 방법을 활용하셔도 더 효과가 좋습니다. 효소 세안제를 하는 날에는 화장을 안 하셨을 때는 단독으로 세안해 주셔도 되고 화장을 진하게 했을 경우 1차 세안 후 2차 세안제로 효소 파우더를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효소로 각질을 제거한 날은 아하나 바하와 같은 각질 제거 성분의 기초 제품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연달아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효소 각질 제거제를 한 날에는 필수로 아줄렌과 같은 진정 성분과 수분감이 많은 재생크림으로 기초 케어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아직 내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재생크림 잘 고르는 방법 영상을 아래 댓글에 첨부해 놓을 테니 내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 고르는데 참고해 보세요. 또한 평소 매일 하는 세안제도 중요한데요. 세안제는 메이크업의 강도에 따라 1차 세안, 2차 세안을 하시면 되는데 클렌징 밀크나 클렌징 폼을 쓰실 때 피지 조절이 되고 장벽을 보호하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들어간 세안제를 사용하시면 장벽이 약한 좁쌀 여드름 피부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부과에서 좁쌀 여드름 환자분들이 특히 효과 보셨던 제품도 추천드려 볼게요. 묵은 각질과 피지가 제거되는 병원용 제품인 히스토랩 효소 파우더를 추천드리고요. 세정력은 좋으면서도 촉촉한 수분감이 남는 라로슈포제 H 아이소바이옴 수딩 클렌저를 추천드릴게요. 두 번째는 피지 조절이에요. 피부과에서는 압출이나 피지 조절 레이저로 직접적으로 피지를 제거하거나 조절하지만 염증성이 아닌 좁쌀 여드름은 집에서 관리가 가능한데요. 이때 아하와 바와 같은 성분이 들어간 제품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아하 성분은 피부 표면에 쌓인 각질을 관리해주고 바하 성분은 모공 속의 과도한 피지 분비를 조절해줍니다. 관리 방법은 아하 성분의 토너를 화장솜에 적셔 올려주는 흡토 방식과 약하게 닦아내주는 방식으로 편한 방법으로 발라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매일 피부 겉표면에 쌓인 미세먼지나 각질이 자극 없이 정리가 돼서 각질이 쌓일 틈이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아하, 바하,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의 세럼을 발라주어 피부 속에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관리하면 아하, 바하 성분은 모공 안에서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 분비를 조절해주고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은 피부 장벽을 보호해주게 됩니다. 실제로 좁쌀 여드름 환자분들이 효과 많이 보셨던 제품 추천드리면 매일 각질을 자극 없이 정리해주는 아하 성분 토너로는 라로슈포제 에빠글라 K 플러스 토너를 추천드리고요. 모공 속 피지 분비를 확실히 조절해주는 세럼으로 라로슈포제 에빠글라 K 플러스 세럼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특히 의약품은 아닌 화장품인데도 거의 성분이 면포성 여드름에 특화된 제품이라 굉장히 효과가 좋은 제품이니까 꼭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품이 국내에는 없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하셔야 하고 의약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좁쌀 여드름의 효과가 매우 좋으니까 꾸준히 화장품으로 좁쌀 여드름 관리하고 싶은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진정관리와 보습관리예요. 뭘 발라도 따갑거나 압출을 했거나 피부에 열감이 있을 때는 진정관리를 바로 해주셔야 해요. 피부 열감이 오르면 피부는 피지 분비를 더 촉진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피부 열을 낮춰주는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 열을 낮추는 진정관리를 할 때에는 수분감이 높은 알로에와 진정 성분의 아줄렌 성분을 믹스해 바르고 쿨링 롤러를 해주시면 더 좋고 다시 그 위에 모델링 팩을 올려주시면 더 좋아요. 이 방법은 피부과에서도 압출하거나 레이저 후에 무조건 열감을 내리기 위해 똑같은 방법으로 관리해드리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이 방법대로 집에서도 진정 루틴을 할 수 있도록 제 영상에 따라하면 피부가 좋아지는 루틴 영상에 방법을 자세히 소개했으니까 피부 열감이 오를 때마다 영상을 꼭 참고해 보시고 따라해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진정 관리를 하고 난 후에 보습 관리인데요. 특히 좁쌀 여드름은 유분감보다 수분감이 높은 재생크림으로 마무리해 주어야 되시는데 여드름 피부는 이미 유분은 충분하기 때문에 과도한 유분이 들어간 크림은 피해 주셔야 됩니다. 끈적임이 없는 반면 수분감이 풍부한 좁쌀 여드름에 꼭 맞는 수분크림으로는 라로슈포제 H 아이소바이옴 수딩크림을 추천드려요. 이 제품은 피부과 전용 제품으로 여름철을 포함해서 4계절 다 사용하셔도 좋고 써보신 분들 중에 안 맞는다는 분들 없을 정도로 좁쌀 여드름 피부라면 꼭 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좁쌀 여드름이 빨갛게 변한 염증성 여드름이라면 피부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아무리 관리해봐도 좁쌀이 잘 안 없어지고 오히려 빨갛게 염증이 생겼다면 그때는 꼭 피부과를 방문해 항생제를 복용하거나 바르는 약을 처방받아야 해요. 또한 좁쌀 여드름 압출은 혼자 하기보다는 피부과에서 받는 것이 2차 염증이나 흉터 예방에 있어 더 안전합니다. 이번엔 좁쌀 여드름을 더 빠르게 없애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근무하면서 의사 선생님께 직접 들었던 꿀팁인데요. 좁쌀은 각질 탈락이 늦어지면서 각질이 과도하게 쌓여 모공을 막아 생기기도 해서 따로 먹는 비타민 A를 복용해주면 피부 각질 재생 관리에 도움을 줘서 피부 결이 매끈해지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한 디페린 연고 또는 스티바 A 연고를 피부과에서 처방받아 홈케어에 병행하여 사용해주면 각질 주기를 당겨주기 때문에 이러한 연고를 함께 써보시는 것도 좁쌀 여드름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본적인 관리는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과 트러블을 유발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도록 하는 스트레스 관리도 꼭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끝으로 정리하면 첫 번째, 주 1회에서 2회 효소 세안제로 묵은 각질을 정리해주고 평소엔 나이아신 아마이드 성분의 클렌저로 1차, 2차 세안 꼼꼼하게 세안하기. 두 번째, 아하, 바하와 같은 제품으로 피부 표면의 각질과 모공 속 피지 분비를 조절하기. 세 번째, 피부 열이 오른다면 바로 진정 관리를 해주어 피부 열을 조절하고 수분감 높은 재생크림으로 진정과 보습 마무리해주기. 네 번째, 붉은 염증성 좁쌀은 꼭 피부과에서 치료받기. 다섯 번째, 화장품으로 효과가 없는 것 같고 효과를 더 높이고 싶다 한다면 먹는 비타민 A의 복용과 피부과에서 디페린겔이나 스티바 A 연고를 처방받아 홈케어와 병행해보기.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 파운데이션과 같은 기름 성분은 미세먼지를 흡착시켜 모공을 더 막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좁쌀이 심할 때는 파우더 타입으로 화장을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좁쌀 여드름 없애려고 피부과에서 압출 관리를 받든지 홈케어 관리를 하기 전에는 미리 내 피부 장벽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고 하셔야 해요. 피부가 뭘 발라도 따갑고 아프다 하시면 이런 관리를 하시기 전에 진정 관리를 해서 피부를 진정시킨 후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 한 가지만으로 피부 장벽을 회복시킨 다음에 좁쌀 여드름 관리라든지 압출이나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영상을 보고 따라 하시기 전에 내 피부 장벽을 꼭 먼저 체크하셔야 해요. 맞는 재생크림을 고를 때도 세콜지가 안 맞는 분들은 판테놀 크림으로 가셔야 하고 판테놀 크림 중에도 여러 가지 제품이 많기 때문에 성분과 제형감을 잘 알고 쓰셔야 해요. 잘 모르고 쓰면 피부가 다시 뒤집어질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 피부에 맞는 재생크림 잘 모르겠다 하시면 아래 댓글에 재생크림 잘 고르는 법 영상을 참고하셔도 도움되실 거고 저에게 1대1 채팅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재생크림을 고르는데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염증성이 아닌 작은 좁쌀 여드름은 집에서도 충분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짜도 또 생기는 지긋지긋한 좁쌀 여드름 관리를 피부과 방법대로 집에서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어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요.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건강한 피부를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